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지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젊었을 때는 인생이 끝없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닫는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20대, 30대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해도 돼. 시간은 많아.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시간이 어디로 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음은 시간을 낭비하고 노년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 나중에가 이제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후회는 우리가 한 일보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서 더 크게 온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잘못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말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거나, 공부를 더 하고 싶었거나, 여행을 가고 싶었거나, 그런데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주변에서 반대해서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타인의 의견을 너무 신경 써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늙어서 그것을 후회한다. 이 말이 전곡을 찌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 의견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이런 걸 너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 선택을 못했어. 세상이 어떻게 볼까봐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을 추구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그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시기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그렇게 쫓았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했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인정받았어도 공허합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자기 자신과의 평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가족에 대한 후회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다. 이 말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주 찾아뵙지 않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로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이 뭔가 부탁하시면 나중에요라고 하고 미룹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배우자에 대한 후회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 상대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그리고 상대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밥 차려줘. 빨래해놔. 돈 벌어와. 이렇게 요구만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대가 아프거나 떠나게 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쇼펜하우어는 이런 후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다. 후회가 왜 고통스러운가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가지 후회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다. 둘 중 더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다. 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클까요? 한 일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뭔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봤으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결과가 없습니다. 만약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만 남습니다. 그 상상은 대부분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그 일을 했다면 지금쯤 성공했을 거야.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했다면 지금쯤 행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지 않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회가 더 큽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사랑에 대한 후회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젊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때를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마음을 전했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거절당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한 통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후회하고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존재하는 현재를 낭비한다. 이 말이 우리 삶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과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때 그랬을까? 아니면 미래 걱정을 합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엔 뭐가 있지? 정작 지금 눈앞에 있는 가족과의 시간은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더 소중히 할 걸 하고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산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늙어서는 과거를 바라본다. 정작 발밑에 있는 현재는 보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돈을 더 벌면, 승진하면, 집을 사면, 결혼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때가 좋았지. 젊었을 때가 행복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 시간대를 바라보며 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항상 다른 시간을 그리워하거나 다른 시간을 꿈꾼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고, 처음 친구를 사귀고, 처음 사랑을 하고, 처음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일이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매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매일 같은 곳을 갑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라. 그것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곳에 가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삶이 다시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프고 나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할 때는 나중에 해도 돼 하고 미룹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제 또 아플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곧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시간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까? 바빠서 못 만났습니까? 그 친구도 나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연락하세요. 오늘 만나자고 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식과의 시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함께 있기 힘들다고 느끼지만 자식이 크고 나면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육아가 힘듭니다. 밤낮 없이 울고 손이 많이 가고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크고 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 엄마 하던 그때, 재롱 부리던 그때, 안아달라고 하던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손주가 있다면 지금 그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손주가 어릴 때는 잠깐입니다. 금방 큽니다. 지금 함께 있어주세요. 지금 놀아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 때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평가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진 정보로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그때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후회하는 건 부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요? 나는 실패자야. 그때 잘못 선택했어.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과거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뭔가 시도했다는 증거다. 실패조차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가치 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입니다.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도 못한 사람, 즉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한 당신이 훨씬 대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듦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이해는 너무 늦게 온다. 이 말이 씁쓸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인생이 지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하지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비록 늦었지만 깨달았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 하면서 쫓아다니면 지칩니다. 이제는 그만둘 때입니다. 이루려 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만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지만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걱정합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그것은 충분해진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집이 있어서 감사해 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을 줄여야 한다. 욕망이 적을수록 만족이 크다. 욕망이 많으면 불행합니다.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갖고 싶어.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편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물질적 욕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낼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새 차를 샀을 때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차를 보게 됩니다. 저 차가 더 좋네 하고 생각합니다.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쳇바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계속 쳇바퀴를 돌 듯 반복됩니다.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를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을 느껴라. 당신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식이 있습니까? 오늘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보세요.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하면서 미룹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만이라도 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용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남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원망은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가 사랑한 것뿐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과 사랑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느꼈던 감정들, 이것만이 진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경험을 쌓고 사랑을 나누세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들어봅시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현재를 바꾸어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지금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부터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이 순간을 충실히 사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시간과 삶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후회 없이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